이성균 씨 발인이 오늘 이 음, 정오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장례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이 마약 수사 관련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 음. 또 이 수사기관의 행태, 또 언론의 행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마약과의 전쟁을 이정분 취임 일성으로 하면서 검사들의 수사 권한이라든가 검찰의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그걸 명분으로 삼고 음, 마약과의 전쟁을 얘기해 왔던 거 아닙니까? 네, 원래 대검 마약과가 굉장한 출세길이거든요. 음, 그런데 그 저기 여기서 네, 이게 뭐 국민들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이념 전쟁도 하지만 이 마약과의 전쟁은 선포한 순간 어, 그것은 이미 비극으로 가고 있던 어, 그 운명입니다. 그렇게 보셨군요. 비근한 예로 원래 마약과의 전쟁이란 말을 처음 쓴 게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80년대 말에 집권하자마자 그 강한 대통령으로서 이게 음, 냉전의 전사 네, 그리고 그때 국방비가 기록적으로 증가하면서 스타워즈라고 들어보셨나? 그럼요, 들어봤습니다. 전략 방위 계획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그 1983년인데 음, 그때 그 저기 소련을 완전히 힘으로 찍어내리는 무장 평화 음, 핵무기에 거의 미쳐 네, 미사일 음, 방어하고 음, 이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국내 통치 기제로 내세운 게 아, 마약과의 전쟁이에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때 국민의 마약 그 사범을 범죄화하고 음, 어 가혹하게 처벌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레나다인가 그 왜 섬이 있어 네, 거기에 쳐들어가서 마약왕을 잡아오는 아하, 이래가지고 군대를 또 동원하고 네, 그런데 캐시 오닐이라는 그 제가 참 좋아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음, 이 사람이 수학자예요. 세상을 수학으로 분석해요. 음, 그 사람이 최근에 쓴 최신작에 쉐인 머신 수치신 기계라는 음, 책이 나왔는데 네, 이 책에 매우 중요한 정보가 많이 나와요. 오, 그런데 그 레이건의 마약과의 전쟁으로부터 해서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을 샅샅이 분석을 해. 음, 근데 그 전쟁을 하고 나서 마약 사범이 계속 늘었다는 거지. 음, 그런데 이 마약 사범에 수치심을 주는 이런 사법적 잣대로서 하게 되니까 줄어들지를 않고 오히려 음성화가 된 결과 마약 사범은 더 많아졌다. 어, 그러면서 최근까지도 이게 이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법기관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 그 마약의 희생자들은 저기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는데도 마약 중독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제약회사가 진통제를 팔았다고. 근데 아, 거기에 중독 증세가 생긴 거야. 맞아요. 근데 중학생이 엄마 나 진통제 먹고 싶어 이럴 때는 몰랐다는 거야. 음, 근데 얘가 대학생이 돼서도 아이비리그까지 들어간 대학생이 점점 더 중독이 심해져 가지고 훗날 목숨을 끊습니다. 어, 수치심을 못 이기는 거지. 참, 내가 그러면 음, 비정상인 또 의지가 부족한 사람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 그래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을 감옥으로 보냈는데 그렇군요. 사실은 이 사람을 회복센터에 재활센터에 보내는 비용보다 감옥에 보내는 비용이 더 많이 든대. 이걸로 미국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많이 쓰는데도 재활센터 보내는 정책은 없고 감옥 아, 보내는 정책만 있는데 이게 마약과의 전쟁인데 예, 그러니까 무수한 희생자들이 생겨난 거죠. 실패한 정책이네요. 그래가지고 네, 네덜란드가 마약은 비범죄화했어요. 음, 그러니까 그 대신 사회가 나서서 돕자. 치료와 회복. 그 방향으로 그 갔군요. 방향으로 하는데 네덜란드 마약 사범이 줄어들었는 거야. 어, 그러면서 사회적 문제로 이걸 인식하다 보니까 예, 사법 당국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보건 당국이 전면에 나선 거지. 그런데 아, 이제 이게 레이건이 자기 권력 강화하려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시나리오로 가고 있어. 지금 정부의 지금 정부의 마약과의 마약과의 전쟁. 전쟁. 똑같은 시나리오 주는데 그게 뭐냐면 수치심 강요, 음, 낙인 찍기, 그다음에 사법 처리. 여기까지 계속 실적을 극대화하겠다는 거거든. 예, 없으면은 만들어서라도 해야 돼. 그래 가짜 마약 수범을 국정원이 만들어. 저기 택배 카페 네, 사장한테 배달시키고 네, 사장은 뭔 물건이 어디서 왔네 그러는데 어, 그때
수사관들이 들이닥쳐서 마약 혐의로 잡아가서 가짜 마약 사범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벌어졌던 그 마약과의 전쟁이 그 사회에 남긴 진짜 그 필설로 묘사하기 어려운 큰 상처에다가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도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마약이라는 것은 악마화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이게 이제 중국 같으면 무조건 사형이거든요. 네. 거기는 아편 전쟁의 그 역사적 치욕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제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네. 뭐 거긴 그냥 사형이에요. 그 사형된 시체를 찾아가려면은 가족들이 총살을 했으니까 총알값을 내야 찾아가. 그래요. 그 정도로 가혹해. 아.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저기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때도 보면은 그 혼잡 경비가 아니라 마약 그 그러니까요. 사범 색출이 문제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치신기계로 가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캐시 오넬이 쓴 수치신기계라는 책에서 체인머신. 답이 나와 있는데 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 그래서 그걸 읽어보기 귀찮으시면 네. 김종대 TV에서 목숨 걸고 공부하자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또 다뤄주시는 거기서 거죠? 내가 이 책을 30분을 훑어준다고.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성균 씨 이 상황을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세 차례에 걸친 공개 소환, 그럼 포토라인 쳐서 그게 수치신기계예요. 기자들이 다 취재를 했고, 뭐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3차 소환을 비공개 좀 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공개 소환 요청에도 그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유명인이니까 네. 이럴 때 포토라인에 세워야 경찰의 위신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늘날 검찰 경찰의 특권 의식의 핵심적인 실체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줘서 사회적 낙인을 찍을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여기에서부터 검경의 힘이 나온다고 믿는 것이죠. 또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사실은 언론도 그런 면이 있잖아요. 어떤 받아쓴 거 아닙니까? 보기 싫은 놈 한번 긁어버리면 치명타를 입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과 존중의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인간은 생존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연결고리가 떠지면 자존감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유럽에서 적용하고 있는 또는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비범죄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아니라 우리가 도와줘야 될 회복해야 될 환자로 인식하자. 그런데도 여기서 또 일탈하면 사법처리를 해야지. 네. 그러나 그건 맨 나중에 사법기관이 나와서 할 일이지. 네. 이 모든 과정은 보건당국이 해야 되고 이게 국가 예산도 더 적게 든다는 거야. 효과는 크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번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 또 이 이성균 씨는 마약 복용 증거도 없어요. 계속 검사를 했는데 뭐 모바일 검사, 뭐 다리털 검사 안 나왔죠? 음성 안 나왔어요. 예. 그런데도 그 마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낙인 찍고 사진 찍힌 건데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어지게 될 경우에 그 사회와 이제 정상인 비정상인으로 경계를 짓고 배제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자존감도 무너지지만 치료의 기회는 영원히 없어진다. 그래서 그건 강제적 치료는 치료가 아닌 겁니다. 예. 강제적 격리는 치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발성을 불러일으켜서 그걸로 마약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비범죄화하자, 합법화해주자. 이런 사회가 의외로 마약에 대해 체질이 강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바로 회복적 정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의에는 두 가지 정의가 있는데 응보적 정의, 다른 말로 사법적 정의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회복적 정의가 있는 거예요. 응보적 정의는 모든 정의는 수사기관이 하는 거. 그렇겠죠. 그런데 회복적 정의는
그 본인한테 음. 갱생의 기회를 줘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부터의 어떤 뉘우침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미국에서 이제 한 주에서 실험인데 그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어요. 폭행이 있었어. 청소년인가 봐. 근데 그 가해자한테 너의 이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이 피해자한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를 다 보여주고 인식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너의 의지로 안 해도 돼. 네. 그 피해자 집을 직접 찾아가서 사과할 수 없느냐를 권유해보고 음. 이런 과정을 할 때 진짜 이 신경의 변화를 일으키면 성공한 사례거든요. 네. 그거를 돕고 사법경찰관은 못 오게 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이 화해 단계거든요. 이게 이제 회복적 정의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사법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과정 자체가 부정의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때려잡아, 조져, 네. 이렇게 하는데 그 폐해나 상처는 이제 갱생의 길을 영원히 막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회복적 정의를 따지기 전에 사법적 정의도 제대로 안 된 나라예요. 사실은 네. 선택적 정의다. 선택적 그건 정의다. 부정이다. 부정이다. 아, 네. 자, 오늘 김종대 교수님과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지만 많은 분들이 또 들으시고 아, 맞아. 이 사안은 이렇게 봐야지 하고 많이 또 깨닫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디서 김종대 교수님의 방송을 보셨는지 뭐 하시면서 방송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지금 또 오전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식당에서 영업 준비하시느라고 또 예, 맞아요. 네, 그런 뭐 분들 나물 다듬고 많았죠.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어. 운전하시면서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연말입니다. 2023년 12월 29일 오늘 이제 2023년 마지막 평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휴가 내신 분도 있고 아니면 출근해서 좀 일찍 퇴근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김종대 교수님도 정말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끝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뭐 연말 맞아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한 해 동안 네. 정말 오마이 TV를 매주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을 만나왔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특별히 어려운 한 해를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 내년도 더욱더 거센 도전과 시련이 예상되는 네. 2024년이 예상됩니다만은 그 어떤 높은 파도를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강을 건너왔을까? 이걸 생각한다면은 희망은 여전히 저 강 건너 있고 네. 마음은 여기 파도와 맞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럴 때 손잡고 같이 연결되고 하나가 된다는 거. 네. 이게 바로 모든 종교가 가르쳐준 사랑입니다. 그럼 부처나 예수나 사랑의 의미는 같더라고. 그렇죠. 그거는 바로 옆에 있는 존재가 나한테 소중하거나를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다. 이걸 사랑이라고 한다. 네. 그런데 그 저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보면은 여름날 비좁은 감방 안에 동료의 그 살덩어리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혐오의 대상이지만 겨울이 됐을 때는 그 따뜻한 온기가 나를 지켜주더라. 사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이제 요즘 들어 이 꼰대들한테 사람이 싫다는 말을 많이 들어. 예. 난 사람이 싫어. 이러면서 이제 꼰대들이 지쳐가지고 이러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거는 네 인생에 아직 여름이란 뜻이야. 옆에 사람이 경쟁자고 힘들고 혐오스러울 수 있어. 네. 겨울이 돼봐.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생존한다는 걸 알게 돼. 모든 종교가 가르쳐준 사랑은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네. 예수와 부처와 모든 종교의 사랑의 의미야. 2024년은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한 시기야. 이게 바로 내년에 새밑을 만난 이 네. 세모의 시간에 그 우리가 서로에 대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아. 함께 가는 존재다. 이것만 깨달아도 한국 사회는 놀랍게 발전한다는 거. 네. 이런 점들을 인식하고 새해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백합님이 김종대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말씀 주셨고, 그리고 전대일님이 정확한 분석 고맙습니다.
깨어나자님이 부산에서 빨래 정리하면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빨래 정리를. 문장용님은 게임하면서 듣습니다. 그것도 어떤 게임 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다우오님이 집안 정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김종대 교수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아이고 이렇게도 감사합니다. 의견 주셨네요. 이환님 뇌생남 김종대 교수님. 이렇게 또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조아조아님도 오마이TV 고생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소식만 듣고 행복해지고 싶네요. 이렇게도 말씀을 주셨고요. 김영애님, 이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일반 음식점 운영하는데 이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향숙님도 김종대 교수님 반갑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노을님도 김종래님 멋지세요라고도 말씀 주시고 602H님 교수님도 또 건강하세요. 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YBS님도 김종대 교수님 어려운 한 해 잘 버텨내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 이렇게 덕담을 또 주고받으면서 올 한 해 방송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